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네, 저희 예고 드렸던 대로 그 방금 보신 도색 실스 연출하시는 우리 김연아 감독님, 그리고 최근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사복지 연출하시는 우리 이상민 감독님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연아 감독님 그리고 이상민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교생실스 만든 감독 김인혜인데 이렇게 저녁 시간 귀한 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복지 감독 이상민입니다. 김인혜 감독님이 교생실스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저녁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호로 저희 이제 오늘 그 공개과의 대화 진행한다는 이제 홍보하시면서 이제 호로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확실히 장르 영화들 그리고 특히 호로 공포 영화들에 대한 어떤 관객들의 관심도 그리고 이제 주목도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도문 감독님이 또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젊은 감독님 세대를 대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 한국 최근에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한국 장르 영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 넥스트 세대 해당되는 우리 감독님들에게 한국 장르 영화라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 영화들이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지 않게 제 나름대로 조금 생산적이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복지가 한국 이제 역대 저희 이제 공포 영화 기록을 좀 세웠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 축하 박수라도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칭을 많이 받으셔서 소감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관객들이 이렇게 좋아하셨던 지점들 감독으로서 창작자로서 느꼈을 때 우리 관객들이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소감은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은 그 질문을 회복지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듣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제 좀 정말 편하게 자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지점들은 사실 이제 교생실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밀어붙이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그냥 영화가 그냥 삼국지는 어쨌든 이렇게 막 엄청 그냥 그 김연아 감독님이 올리셨던 그 게시물에 저 너무 공감했었거든요. 다들 이제 대충 알아들었지 이제부터 웃어라 하면서 그게 약간 저도 삼국지 만들면서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제 대충 그 판이 딱 깔렸으면 이제부터 공포로 달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저도 갔었는데 그런 지점들이 좀 관객분들 어쨌든 좀 재밌게 봐주시지 않았을까. 약간 제 영화에 달렸던 어떤 리뷰였는데 저희 짤이 뭐냐면 이제 대충 알아들었지 지금부터 개그를 보여줄게 지금부터 호러를 보여줄게 이제 그런 짤인데 저는 저 영화가 체육 선생님 같다는 어떤 리뷰가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들이 학창 시절에 대충 시범 보여주고 자 알았지? 자 시작이야 맞지? 하는 것처럼 우리 영화가 대충 설명 보내주고 이제 관객분들은 자 따라보세요 이제 간다고 이제 막 그런 느낌의 삼국질도 막 풀악셀로 가시고 그런 지점들이 약간 그냥 딱 깔릴 거 이제 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 가시죠 하고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이제 영화제 쪽에서 일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 살목지가 되었던 이런 교생실습이든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주요 인물의 어떤 그 인물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죠? 그런
개연성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빠져 있죠? 뭐 이렇게 설명들을 요구하는 질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들에게는. 근데 사실 또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이야기나 디테일들을 다 넣다 보면 영화가 끝도 없이 길어져야 되는 거고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어떤 큰 이렇게 가닥만 잡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사실은 요즘 또 시대의 관객들에게도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아무래도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아마 밀어붙이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 금방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각자 영화를 보셨으니 각자 이제 서로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 조금 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둘 다 이제 호러 영화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호러 영화도 좀 결들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삼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통 호러 있잖아요. 이제 정통 호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장르 영화의 문법이나 그 규칙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호러 영화의 교과서 같은 영화이고 사실 그 제가 이 김나감 볼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이 코미디와 호러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는 영화가 정말 한국 영화 100년 사이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러 장르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요거는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요거는 사실은 잘 시도도 안 할 뿐더러 그죠? 정말 힘든 그 장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각자 이렇게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래도 평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감독님 살목지를 보면서 뭔가 프락셀을 느껴서 좋아하고 또 이제 상미 감독님 이 전작들도 좀 봐왔으니까 워낙 이 감독님 전작의 감독님 전작 단편에 함진날이라고 그 유명한 단편이 있는데 그 단편 만드셨을 때 제가 만들었던 버거송 챌린지라는 단편이랑 같이 이제 약간 단짠 느낌으로 영화제를 같이 이제 막 이제 다녔었던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이랑 좀 친했었고 또 이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귀신을 부르는 애 영에서 그게 단편 호러 옴니버스인데 고성행이라는 대단한 단편이 있습니다. 그 버스의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지 이제 그 보시면 또 감독님의 영향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살목지도 이러실 줄 아는데 더 이렇게 보여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뭔가 딱 목표는 하나가 보여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룡열차 놀이공원에 뭐 티익스프레스나 뭐 아틀란티스나 뭐 그렇게 청룡열차 타러 갈 때 다른 걸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딱 관객분들이 호러를 보러 오신 그 이유를 충분히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또 그 증거가 또 이렇게 한국 호러 1위 스코어를 찍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험합니다. 몸둘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저도 비슷하죠. 저는 김나영 감독님 대표할 때부터 같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님이 성향이나 이런 걸 알고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극장에서 이번에 봤을 때 굉장히 실수했는데 제 생각을 좀 계속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약간 김나영 감독님 영화 특히 웃긴 것도 충분히 웃긴데 그막 킹 받는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 웃음이 하하 이런 웃음이 있고 충분히 재밌는데 뭐 아이씨 웃어서 신 것 같은데 아이씨 이러면서 웃게 되는 것들이 또 그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거는 사실 약간 애정의 영역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 뮤지컬도 그렇게 되게 재밌게 봤었고 진짜 개그비할 때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때도 저는 그때 또 이제 삼국지를 준비할 때 김나영 감독님이 제가 단편 때부터 그런 거는 너무 용감하셔가지고 연출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포인트들이 있어요. 너무 이거 진짜 용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용기를 좀 얻고 싶어서 개그비를 봤었거든요. 삼국지 시기 전에.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한번 하면 그때도 인스타에다 뭐 이렇게 연락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또 이번 것도 그래서 또 그런 매력을 알게 좀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그 살목지랑 경쟁실에서 보셨으니까 살목지도 다
나요? 네. 그 제가 지금 단편 이야기를 몇 개를 했었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 사실 이상민 감독님은 2021년에 돌림총이라는 단편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이제 함진아이라는 단편 영화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살목지로 이제 이어진 거고 우리 김이나 감독님은 저희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되게 힘들 때 그 빨간 마스크 KF94라는 짧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이렇게 일본말 쓰는 그 마스크 쓰고 입혀져 있는 그것도 약간 그 괴담 이야기잖아요. 그거로 저희가 처음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버송 챌린지가 있고 이제 앞에 개그 이름이 아메바스들 이렇게 이제 쭉 있어서 사실은 지금 김이나 감독님은 본인의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가고 있는 이게 단편에서 장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맥락이 좀 있고 우리 이상민 감독님은 돌림총은 그 의장대 이야기예요. 정말 총을 돌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되게 스펜스가 좀 있는 거이고 함진아비는 그 삼국지의 세계랑 좀 비슷하죠. 제이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연관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단편에서 장편으로 이어지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색깔이라든지 어떤 장르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들의 취향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방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내가 이런 장르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장르들을 좀 통해서 나의 어떤 재능들을 더 장점들을 좀 더 많이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한편을 작업하면서부터 생각들을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빨간 마스크 K94라는 호러 코미디 단편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 반응들 그리고 영화제에서 만난 분들의 어떤 피드백들 또 관객분들의 리뷰들 그런 것들이 제 어떤 감독으로서의 좀 토양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스스로 한국 영화제에서 저를 키워주셨던 한국 독립영화제에서 저를 키워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화 빨간 마스크 K94를 만들었을 때 난타를 당했었거든요. 그 난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칭찬을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는 분은 좋게 봐주시고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이게 쇼츠냐 막 SL이냐 난타를 그때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맷집이 세져서 뭐 지금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상하는 반응이다. 예상하는 거다. 지금도 개교기념일도 그렇고 교생실에서도 그렇고 지금 평점이 1점 아니면 10점으로 이렇게 나뉜 거거든요. 서로 바이럴 하지 말라고. 서로 바이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그 반응도 그 독립영화제나 단편 영화에서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저는 단편 영화 저를 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르에 대한 취향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먹히네. 그러니까 이런 변화구를 던져봤는데 이게 스타일크 정도로 들어가네.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럼 이거 장편으로 해볼까? 근데 개그기념일도 이게 반응이 그 관객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네. 물론 저도 욕을 먹었지만 교생실에서도 이번에도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등판 얘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구라는 부종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계속 등판을 시켜주시니까 그래서 더 확고하게 던져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거 던지면 안 되는 공이면 세상이 나를 강판시키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등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런 공을 던져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장르는 원래 저도 이제 돌림총을 찍을 때까지는 계속 제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냥 뭘 하지 어떤 영화를 내가 만들고 싶지 이거를 계속 혼자 고민을 하면서 찾았던 것 같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문득 부천에서 그 단편 영화를 보는데 공포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약간 느낀 거는 관객들의 반응이 또 확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냥 문득 호러가 너무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 딱 깨닫게 되는 저에 대한 것들을 막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원래 무서운 이야기들을 엄청 좋아했었고 그런 것들을 중독성 있게 계속 봤었는데 왜 호러 영화를 만들 생각을 안 해봤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돌림총까지 딱 찍었을 때
어떤 영화를 앞으로 만들니까 내가 뭘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호러 해봐야겠다. 호러 하고 싶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그때부터 현진아비를 만들었는데 현진아비도 너무 재밌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희열도 느껴지고 뭐 물론 현진아비도 이것도 먹고 그랬으면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뭐 호러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 호러도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밌게 작업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기쁨도 느끼고 또 호러라는 장르에 대한 매력을 너무 깊게 느끼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살목체까지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상상이나 이런 것들 다 호러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사직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요 근래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영화계 지난 10년, 15년 정도를 보면 이렇게 옛날에 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가위라든지 이렇게 정말 공포물, 호러물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잘 안 받아 이게 약간 유행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전반적인 어떤 산업 전체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도 좀 있고 특정 시기에 특정 취향의 영화들이 좀 많이 유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보면 사이클을 좀 그리는데 호러 영화들이 되게 잘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지원 배우님 막 가위 나올 때 호러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유명했던 시절이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공포 영화들은 귀신 영화들은 주로 이제 TV 드라마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봤었고 그렇게 좀 했었는데 그래가 이제 밖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공포 영화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 약간 이렇게 계보들도 좀 있고 경향도 막 나눠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시대의 영화를 연출하고 계신 우리 감독님들은 호러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어떤 쪽에서 영감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영화들이나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서구 영화들이 많긴 했을 텐데 이제 국내 한국 영화를 포함해서 주로 이제 어떤 영화들이나 어떤 계열의 어떤 감독님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좀 영감을 받고 영향을 좀 받고 내가 이런 취향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부류의 영화나 감독님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그 안타깝게 작고하신 존경하는 신정원 감독님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감독님께서 만들어진 시슬리 2km나 차우나 죽지 않은 인간들의 밤 같은 영화들이 한국 영화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를 또 따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전체 전작 그 아메바순을 갖고 대한 개교기념일을 피칭하던 시기에 제가 PPT에 띄워놨던 영화가 두 개였어요. 시슬리 2km랑 여고괴담 이 두 개를 섞은 영화라고 레퍼런스로 그렇게 피칭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신정훈 감독님의 그런 호러 코미디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 또 저는 호러 원래 코미디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뭐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시슬리 2km도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다치마리를 다시 봤거든요. 유승환 감독님. 근데 그걸 다 보는데 이제 감독이 되고 나서 다시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하셨지? 거기에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이 배신자 우리 엄마 이름이야. 뭐. 이 배신자 씨아들. 이 대사는 지금의 저도 할 수 없는 대사예요. 근데 이런 대사를 하셨던 거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감했던 영화들에 제가 그 용기를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 강주환 감독님의 지구를 지켜라도 당시 나왔을 때는 제가 청소년 그 관람 불가라서 못 봤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비디오로 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부고니아 개봉하면서 부고니아 개봉하면서 같이 연계해줘서 이제 상영이 있어가지고 지구를 지켜라를 얼마 전에 극장에서 봤는데 또 이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감독이 돼서 이제 보니까 말이죠. 그 마지막에 신하균 선배님 대사가 그럼 이제 지구는 누가 지키지? 그 대사가 뭔가 장준환 감독님이 그 시절 때 심어놓으신 뭔가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장준환은 누가 지키지?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장준환은 누가 지키지로 들어서 보는데 크레딧 올라가니까 눈물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코미디 영화들 그런 B급 정서를 가진 영화들을 많이 좋아했었고 호러를 관심이 가게 된 거는 호러를 제가 싫어했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인가 중원을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한약 먹고 목사님 기도받고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호러를 싫어했어요. 기가 거하신가 봐요. 그때 진짜 막 무슨 뭐 다려 먹고 막 염소 막 그런 것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그 후로 호러를 안 보다가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꾼다는
꿈꾸게 되니 이제 저희 같은 신인 감독들이 데뷔하려면 호러를 해야 된다. 이제 호러가 저예산으로 많은 고객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호러를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좋아하는 코미디랑 호러 장르가 섞이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 호러 코미디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르 영화는 물론 당연히 서구 영화들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정황론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이야기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장황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그때 그 장황론을 보면서 그 이미지들만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침대 씬이랑 그 싱크대 씬만 그러니까 그 뒤부터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공포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 공포랑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되게 명작 그 걸작 장르 영화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계속 그런 영화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 이런 영화들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꿈을 키우다가 저도 근데 진짜 호러에 미쳤다고 생각한 건 사실 저는 기담은 늦게 봤거든요. 나이를 좀 먹고 너무 유명한 공포 장르가 그렇게 무섭다길래 뭘 용기를 못 내다가 20살이 넘어서 기담을 봤는데 근데 그때부터 약간 그 감독님의 영화들에 되게 매력을 엄청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곤지암도 제가 최근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제일 무서운 영화 뭐냐 저한테 약간 본인이 제일 무섭게 본 영화 뭐냐고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호러 영화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일 무서웠던 영화는 곤지암이거든요. 그 영화의 그 공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저는 되게 절제가 잘 돼 있고 그것들이 너무 좋았다고 느꼈었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좀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언급했던 영화들이 요 근래에 뭐 그 당시에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긴 했지만 그 뭐 이렇게 호러가 아니거나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영화들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요 근래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시대가 좀 지나서 다시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좀 재평가받는 영화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담 이런 거는 사실 그 미안생 남편 영화제라고 섹션마다 섹션 이름을 바꿀 때 그 후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담으로 섹션 이름을 바꿀 정도로 지금 완전히 다시 평가를 받아서 올라왔고 시즌 2 들어가는 경우도 저도 다시 그걸 극장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엄청 낮았어요. 근데 이게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근래에 시즌 2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다시 좀 재평가를 맞춰서 지금 그런 굉장히 이제 언급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르 영화, 장르성이 강한 호러 영화나 공포 영화들은 아무래도 그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살목지랑 우리 교생실들이 조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호러 영화, 장르 영화 안에 이제 좀 이렇게 포함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만 약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또 우리끼리 약속되어 있는 그 장르 영화라는 게 서로의 약속이나 문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문법이나 약속과 규칙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장르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규칙의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는 편이시고 여기는 어쨌든 그거를 자꾸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피해가면서 약간 이렇게 변주를 하면서 약간 거기서 좀 미끄러지는 영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장르성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다른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내가 이 속에서 일단 주어져 있는 틀 안에서 내가 최대한 이런 걸 풀어내 보겠다. 그런 것들을 어떤 규칙이나 문법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셨는지는 이상민 감독님에게 궁금한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미끄러지고 싶다는 유혹들을 많이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지는 우리 김민아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그 주온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온을 봤을 때 토시오가 저를 따라 나왔었거든요, 극장 밖으로. 그래서 그때 그 사이즈의 친구들만 보면 막 놀랐었어요. 왔다 뛰어가면 더 놀라고. 그래서 이 귀신은 극장 안에만 있는 거다라는 걸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귀신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이런 영화나 드라마나 매체를 통해서 귀신을 접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승사자의 룩도 전설의 PD님이 만드신 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전설의 PD님이 만드셨는데 지금 뭐 사자보이스까지 됐잖아요. 지금 K-pop 데모먼터스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들의 어떤 권위들이 이런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니 나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권위를 좀 끌어내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그 살목지 그 영화 개봉하고 나서 관객분들이 밤에 찾아가고 거기 헤드라이트 켜고 막 줄 서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달린 댓글이 아베마 소녀들 학교 그다음 엔딩 이런 막 이제 K 테마 근데 뭐 그런 게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그 영화 안에서 그렇게 비틀었을 때 저는 더 재미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호러에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틀었을 때 어떤 그런 변화구들의 희열이 있고 그래서 그걸 던지니까 제가 계속 지금 영화를 찍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목지가 어쨌든 이야기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그 장르적인 그 규칙에 되게 충실한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미지적으로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살목지는 뭐 어쨌든 핵심 소재가 물귀신이고 그 물귀신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가져왔었고 그리고 뭐 핵심 또 이야기 솔직히 로드뮤인 만큼 그걸로 카메라나 어쨌든 인물 이미지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만드는 식으로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이게 로드라든지 어떤 그런 약간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 그러니까 매체적인 어떤 그런 푸티지 영상처럼 찍혀져 있는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셨고 여기는 심지어 그 픽셀 게임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게 더 약간 좀 장난스러운 약간 좀 안심시키는 관객분들을 좀 안심시켜주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리스폰도 느꼈던 게 이 영화가 그러니까 관객들이랑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적으로 약간 아시죠? 약간 이건 아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갑니다. 이런 게 서로 약간 무언의 약속이 돼 있는 거에서 좀 여기 시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360 이렇게 로드뷰 옛날에 그 360도 보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등장했을 때 그 지구 동그랗게 변하는 모습 이렇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게 공포 영화 대놓고 공포 영화인데 앞에 이렇게 들어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 살목지는 그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살목지는 그 물론 이제 회사가 잠시 나오기는 하지만 그 저수지라는 어떤 뭐 아무도 살아서 못 나가는 곳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폐쇄 공간의 이야기고 우리 도승희 실습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제 계속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수지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특정된 공간, 제한적인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날도 바뀌고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이야기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설정이 주는 이 영화만의 어떤 내가 이 시나리오를 쓰거나 장면을 구성을 할 때 제한적인 한정된 공간이라는 것이 나의 이 작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이제 2번 연속 다 학교 배경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어떤 그러니까 더 솔직한 이유는 이 예산을 맞추기가 좋았어요. 약간 학교가 겨울방학 때 다 들어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막뭐 요구하지도 않고 서로 잘만 얘기가 되면 그래서 학교에서 딱 찍고 나올 수 있는 영화가 뭘까 인원 많이 안 들이고 그래서
이거 말고 이 전작 그 아메바 소녀들 갖고 대한 개교 기념일이 처음에 초고 제목은 방송반의 여름방학이었어요. 학교도 뭔가 캐스팅 하기도 로케이션 그 하기도 쉬울 것 같고 여름방학이면 학생들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학교의 여름방학의 어떤 괴담이 있는 설정으로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찍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에 학교 같은 배경을 세팅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고괴담을 이제 우리 한국영화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여고괴담 시리즈를 뭔가 제 세대에서 이제 제가 한번 여고괴담 어떤 뉴 제너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고생 프로코미디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발전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계속 학교에서만 버거송 챌린지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단편까지 하면 3번 연속 학교에서 찍은 건데 근데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쭉 복도 있고 교실이니까 계속 콘티도 다 비슷해. 카메라 가는 공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또 우리가 뭐 붙일 수도 없고 방금 잠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떤 콘티적으로 그런 좀 딜레마 근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찍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걸 어떻게 좀 다르게 보여줄까 막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래서 교생 있을 때는 좀 이 세계로 좀 한번 나름 다른 세계로 한번 넘어가봤어. 원래 이게 사실 예상만 더 충분했으면은 뭐 언수에는 제가 영화 만들고 바뀐 걸 알았어요. 이미 한참 전에.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부터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알았어요. 구경수를 한참 전에 얻었다는 걸. 근데 이제 그때 가서 돌리려고 하니 이게 예산도 없고 안 돼서 그냥 깔끔하게 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교실은 딱 문 열었는데 쫙 대나무 숲이고 대나무 숲 지나가서 거기서 뭔가 클리어하고 나와야 되고 수리귀신 문 열었는데 쫙 어떤 실험실이 있고 그리고 외국어 귀신은 딱 열었는데 뭐 불꽃 놀이공원이라던가 서커스장이라던가 그 서커스장 백스테이지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게 예산이 이만큼 나온 것도 막 잘 나온 거다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저 어떤 그런 고민들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교라는 제한 갈 수 있는 앵글들이 다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더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B급 정석으로 더 웃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무실 삼국지는 저희도 저수지에서 찍다 보니까 되게 새롭게 했었어요. 약간 신기하다, 뭔가 뭐 이렇게 다 근데 자칫잘못하면 다 비슷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근데 삼국지적인 게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이게 하우스 오버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주인공 마음이 있는데 그냥 문만 팍 닫혀도 너무 공포를 만들기 좋은데 저수지에서가 그게 다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들이었어가지고 저희는 그래서 어둠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아예 어둠을 되게 과하게 되게 짙은 어둠으로 그냥 안부를 다 어둡게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셨었던 것 같고 근데 촬영할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묘진곳이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저희들끼리만 조용히 영화 찍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집중되는 느낌이 좋았는데 저희는 시나리오가 쓸 때 그냥 제가 내심 겪고 있었던 거는 다 이제 그 씬 타이틀이 갈림길, 숲속 1, 광고들나무 앞 이런 거니까 다 그냥 뭔가 그래서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영화 저희 팀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너무 고민된다. 로케가 안 보여진다 해서 로케 뭐가 안 보여지는데 숲속의 삶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습니다. 촬영장의 습도가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계속 물이 있었어요. 저희 되게 건조했거든요. 습도가 너무 높죠. 이게 또 약간 비슷한 이야기 있어서 우리 이제 공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 보통 이렇게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장르성이 좀 있는 영화들은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좀 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주제 의식이 딱 드러나면 되게 이렇게 계몽조나 이렇게 교훈조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살목지 보실 분들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김혜연 배우 그 수인의 어떤 그런
제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하면 많은 게 설명이 좀 되니까 거기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 이렇게 풀 수는 또 없는 거고 이것도 이제 학교 교육제도가 등장을 하지만 뭐 심판은 안 돼. 그래서 이것도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있어서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영화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훈계조가 되고 결론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이네요. 어쨌든 그 메시지라든지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씩 들어가긴 할 텐데 서브텍스트나 어쨌든 그런 것들 사이에서 장르 영화가 가진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메시지가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적절한 톤 조절과 균형을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는 이제 교육 문제, 학교 문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치는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탈북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덜어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원래부터 많이 덜어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 그래요. 우선 영화 보셨으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저는 코미디 안에는 시대의 슬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작 개그민영에서는 이제 경쟁에 놓인 세대에 대한 슬픔을 담고자 했고 이번 교생실습에서는 이제 무너진 교권, 사라진 서당의 역사 그리고 비대해진 사교육 이 세 가지를 담으려다 보니까 이제 영화 이제 제 전작까지 다 봐주신 분들이 이제 뭐가 더 좋다 이제 그런 평들이 많이 이제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생실습에서는 제 생각에 이 이상으로 가벼워지면 그 애초에 이 영화에 담고자 했던 슬픔들을 희화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 가벼워져도 안 되고 이 이상으로 무거워져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딱 수위 톤이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 좀 막 스스로 검열을 같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보셨을 때 이 이상으로 더 가면 좀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또 이거보다 더 무거워지면 일반 관객분들이 또 이제 또 극장까지 오셔서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고민들인 것 같고 결과물로 만족하세요? 이 정도 톤 조절이면 그래도 다 뭔가 좀 맞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영화에 신기해서 시간을 되돌려 주셔도 언수에만 구경수로 바꾸고 이대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로 남았어. 진짜 근데 10대 관객분들이 10대 분들 감독님도 언수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2 때까지 원수였다가 고3 때 구경수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원수회가 더 친근하긴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10대 분들은 이게 완전히 낯서시더라고요. 이게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 이 세계가 낫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10대 관객분들이 이거를 살려볼까 했다가 생각할수록 구차해지는 거예요. 제가 깔끔하게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영민해지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그 감독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품적으로도 그렇고 작품 앱적으로도 제작 환경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잘 나왔어요.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들 배우분들도 그렇고 너무 다들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제 기대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설국지 말씀 너무 굉장히 정확하게 딱그 주혜씨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이때부터 제가 약간 그런 주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전 돌이킬 수 없는데 옛날에 했던 어떤 그 잘못이 크든 작든 죄책감이라는 게 전 공포랑 되게 밀접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뭔가 관심이 자꾸 생기고 막 되게 되는 것 같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지도 원래는 시나리오에 더 많은 얘기를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들을 찍기라는 다 거의 걷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근데 그거를 걷어내고 찍으니까 뭔가 그 뉘앙스를 남겨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사실 살목지를 제가 커뮤니티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목지를 극장에서 혼자서 봤거든요. 되게 조절을 끊어가지고 그 극장 전체 저 혼자 있었던
뿐만이 아니라 제가 공포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혼자 보기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체가 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그 영화 전체가 주고 있는 톤 자체가 좀 이렇게 탁 세팅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뭐 디테일한 설명이 이런 건 없더라도 굉장히 충분히 몰입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저희가 키링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좀 몇 개만 받아볼 테니까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 제가 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김연아 감독님은 우리 앞에 그 개그인들도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늘 숫자를 맞춰서 나오시고 특히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젊은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가수 활동도 하시는 분들하고 또 계속 이렇게 계속 작업을 계속 하셔서 그런 배우들하고 작업하는 것들 특히 캐스팅하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굉장히 좀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약간 특정한 숫자도 좀 맞추는 느낌이 좀 있고 또 이제 그런 목표를 좀 찾으시는 느낌이 있어서 배우들하고 작업하시는 건 어떤지도 되게 궁금하고 박사 배우님하고 어떤지 궁금하고 근데 살목 씨는 배우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셔서 특히 이제 김혜원 배우님이 워낙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런 이제 배우들하고 호흡도 어떻게 맞추셨는지 작업을 현장에서 어떠셨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호러 영화는 배우들하고 하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몇 번 한번 받아볼게요. 우선 일단 제 배우님들이 제 단편들, 그러니까 빨간 마스크 입사랑 버거 송칠지를 보시면 이 시나리오를 다 이제 그 손해의 면허를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그맨일 때는 이제 그 단편 두 개를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교생칠 때는 이제 아나운서들까지 개그맨들까지 보셨으니까 더 이제 이 시나리오를 더 빨리 이해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선아 배우님도 이제 호러를 싫어하세요 배우님도. 근데 이제 이건 호러보다는 코미디니까 그래서 거기서 되게 호기심을 시나리오에 느끼셔서 저랑 미팅도 하면서 막 되게 질문도 많이 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결국 영화는 코미디지만 결국 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무너진 교권에 대한 스승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주제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선아 배우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만 계속 나눴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그러면서 아 배우님이랑 나랑 저랑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그맨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우리 배우님들 처음에 이제 처음 이제 개별 리딩 했을 때 할 때는 제가 지양하는 게 배우의 개인기로 웃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제 코미디 영화로는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 평소에 이렇게 막 웃기고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코미디 영화를 본인이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갖는 게 초반에 이제 그런 의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향하는 거는 배우님들의 개인기로 웃기는 코미디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거는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벌어지는 어떤 스파크들 그런 화학 작용들을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웃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다. 개그맨들도 그렇고 교생실도 그렇고 배우님들의 개인기로 웃기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웃긴 거지 지금 이 상황 이들이 마주한 상황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면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오이 지수 역할을 하신 이 예지 배우님도 처음에 그 고민이 되게 많으셨어요. 자기가 이 코미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바로 좀 안심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배우님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들 카메라 앞에서 자유로워지시더라고요. 그럼 한선아 배우님 코미디를 좋아하시나요? 워낙 또 일감이 있으시잖아요. 코미디에 막 이제 술꾼도 좋아하시는 퍼스트라이도 그렇고 파일럿 때도 그렇고 이제 코미디를 사랑하시고 근데 배우님의 선아 배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감독님 제가 얼마든지 광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면 좋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경이라는 인물이 교생실에서 얼마든지 광대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광대가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죠. 그러네요. 그 강렬한 이유라면 약간 주제지. 네, 이 교권, 이 무너진 교권을 주제로 시작을 해서 이 영화의 엔딩의 스승의 날까지 어떻게 달려가는지 엔딩곡까지 그런 메시지. 그래서 선화배우님 저한테 좀 이제 무너진 교권을 다룬 단편 영화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진짜 좀 되게 무거운 얘기였고 선생님이 좀 잘못되시고 막 그런 엔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선화배우도 계속 이런 지금 교권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 톤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여쭤봤던 이유가 김혜영 배우님이 호러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거의 진짜 되게 강심장이셔가지고 약간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즐겁게 영화를 준비를 했었고 한편으로는 김혜영 배우님이 무서워해 주셔야 되는 무서운데 저 사람 무섭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좀 이길 것 같긴 했어요. 네, 그 순간 내심.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김혜영 배우님을 무섭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저한테 초반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의 뭐 부담감까지는 아니고 그냥 되게 그런 미션처럼 느껴졌었던 게 있었는데 근데 혜영 배우님도 너무 공포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공포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러셔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서로 말이 되게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약간 그렇게 했고 다른 배우분들도 다 뭐 이종원 배우님은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워낙 성실하시고 길에 성실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다들 그렇게 최대한 열심히 공포를 모든 사람은 감독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열심히 해주시고 공포 또 아시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정말 재밌었어요. 말씀해주니까 다시 생각해보니까 김혜영 배우님이 오히려 그렇게 좀 강해 보이셨던, 용감해 보이셨던 그 배우님마저 그 살목지에 잠겨버리니까 그게 더 공포스러웠던 게 느껴지지 않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 캐릭터가 단단하고 세니까 이 캐릭터 좀 부러지는 걸 찍고 싶었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마지막에 저렇게 죽었을 때 좀 경험적인 그런 느낌도 싶었고 네, 저희 선물도 좀 있고 키링도 좀 있고 이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물건이 있으신 분, 네. 혹시 준비된 질문 있으면 제가 제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성행부터 해서 이번에 살목지 장면 이거 잘 봤고요. 그러니까 개국이념인 표생실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살목지 때 차량 후미등이 되게 사악하게 웃고 있는 표정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의도한 건지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혹시 그것처럼 이제 교생실스 보시면서 혹시 이 장면 되게 좋았다 하는 장면 있었으면 궁금하고 또 이제 김민아 감독님도 살목지 보면서 이 장면 진짜 무서웠다 하는 장면이 혹시 있으면 궁금합니다.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물귀신 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 컷이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어떤 부력으로 있는 건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게 됐는데 그렇게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뭔가 제가 예상했던 공포보다 그걸 약간 뛰어넘는 룩이 보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장면도 약간 제가 진짜 이 살목지 찍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장면 중에 몇 개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 장면 찍고 싶어서 영화를 찍는다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면이었고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김혜영 영화도 이거 진짜 좋다. 오히려 이거는 진짜 이 장면을 떠나서 너무 좋다 싶었던 게 저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학생들이 쫙 서는 장면 보고 이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장면을 진짜 찍고 싶은데 그 떼싱이 좀 압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괴함이 여러 명이 특히 그 장면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쇼츠로도 너무 재밌게 보는 호러 채널인데 약간 그런 그 테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근데 또 하나 제가 초반부터 진짜 재밌겠다 싶었던 게 그 한선아 배우님이 이제 교실에 들어가면서 학생들한테 원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렇지. 야, 그러니까 정확히 대사까지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너 요거 빼 이러고서 그때부터 막 저는 그때부터 되게 완전 웃음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보면서 아 이 캐릭터 재밌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학생한테 저렇게 한다고 저걸 밀고 간다는 그게 그 교생으로서의 뽕 내가 교생이 되었다는 그 스승이 될 거라는 뽕과 이 요즘 같은 그 혹독한 시기에 선생으로서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도 캐릭터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여주셨던 그거는 약간 원래 콘티를 짤 때부터 그거는 그 배치는 있었어요. 그 장면의 배치는 그러니까 로드뷰를 찍으러 가면서 왜곡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해서 거기서 이제 놀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이들이 이제 더 뭔가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미소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CCTV랑 만들다가 좋은데요 하면서 갔던 그 조금 묵직한 아이디어도 좀 같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바로 뒤에. 네. 저기, 네. 저는 약간 좀 궁금한 게 그 살목지도 그렇고 교신 실습도 그렇고 다른 공포물 영화 보면은 유독 그 주인공이 여성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감독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요번 작품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여성을 주인공에서 시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기다림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고괴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고 하다 보니 학교 여고생 뭐 소녀들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저희가 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영화를 많이 보지만 남자 고등학교에서 남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포 영화를 우리가 살면서 본 적이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특징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한국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뭐. 생각하시는 바가. 저는 제가 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산에 있는 남고를 나왔어요. 그 학교에 교직원분들 중에 또 여자 성인들도 몇 분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시간 되면 이제 학교에 진짜 남자만 있는 거예요. 산에. 다 진짜 덥다고 다 벗고 있고 이제. 그래서 저 처음에 진격의 거인 봤었을 때 우리 학교를 생각했어요. 진짜 거의 그 급으로 애들이 그렇게 다녔던 남고라서 여기서 귀신 나오면 어떻게 될까가 금방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 귀신이.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고를 생각했었을 때 더 어떤 상상력도 들어가는 것 같고 더 캐릭터들도 좀 사랑스럽게 좀 가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쨌든 여고괴담의 시리즈를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여자 주인공 하지만 그 여고괴담에서는 공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귀신을 만나 죽는다가 여고괴담의 어떤 공식이었으면 저는 여고생들이 귀신을 만나 이긴다라는 공식으로 계속 이 시리즈를 한번 이어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 제가 이제 보도책을 쓸 때 사찰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 인물의 대사를 그냥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상상이 몰입을 하는데 뭔가 처음에는 약간 귀신처럼 그냥 동그란 캐릭터가 있었는데 점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좀 여성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캐릭터 성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싹싹싹 보니까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쇼마스 분들이랑 처음 미팅했을 때 이 영화의 레퍼런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떤 영화라고 보면 될까요? 스테이지가 에이리언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르적인 영화들을 봤을 때 에이리언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떠오르고
네, 비슷한 생각을 다 하셨을 건데 여국외담 이러면 뭔가 공포 영화하고 맞을 것 같고 뭔가 볼만하다 그러는데 남국외담 이렇게 하면 뭔가 말투머리 잘못 쓰는 느낌,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안 되겠죠. 시도 가고 싶지 않은 국제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거의 없죠. 뭐 하나 정도만 더 하고 그렇게 할까요? 한 분 혹시 더 계시면 저희 키링도 이제 무거우니까 좀 드려야 되니까 혹시나 뭐 간단한 뭐 있으시면 하고 아니 없으시면 네, 그 뒤에 마지막으로 하고. 네. 저 너무 오랜만에 공포 영화 극장에서 공포 영화 맞죠? 공포 영화입니다. 공포 공포로 영화입니다.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장화홍련 이후로 너무 무서운 걸 못 봐가지고 많이 못 봤는데 재밌게 봤고요. 특히 젊은 감독님들 중에는 그래도 되게 주목받고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다음 작품들이 굉장히 중요할 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담도 많으시고 투자 받으면서 고민도 많으실 텐데 혹시 이 다음 작품은 두 분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싶으신지. 저 마무리 인사 겸 근황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이 다음 편도 호러 코미디를 써놨고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와 별개로 이제 한 호러 시나리오 한 2개를 써놓은 게 있고 그래서 약간 이 타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교생실습 스코어를 봐야 되니까 이제 개교인연율과 교생실습의 어떤 스코어들이 있으니까 대중분들의 반응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연장으로 또 여고생 호러 코미디를 내놓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다른 호러 중에 코미디나 그래서 다른 영화를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지금 고민 그래서 한 6월 안에 어떤 결정들이 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가시는 길에 제가 이 영화 교생실습 작년에 대만 가오슝 영화제를 초청받아서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었을 때 제가 대만 관객분들 나눠드리려고 만든 엽서가 있는데 그것도 한 장씩 받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걸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용호 프로님께도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제 단편 때부터 저를 되게 사랑해주셨던 프로님이시거든요. 빨간마스 KF94 때부터 저희 이렇게 프로님 같은 분들이나 영화제 사랑해주신 분들, 영화제를 와주신 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흔쾌히 또 이제 모델을 도와주신 영호 프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상민 감독님께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그 2위 갓을 한 번 더 봤거든요. 빨리 내가 한 편 더 드려야지 해서 한번 그래서 상민 감독님도 이렇게 같이 저랑 단편 영화 때부터 영화제 다니셨던 감독님이 또 너무 잘했으니까 진심으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 제가 처음에 감독님께 제안드렸을 때 너무 흔쾌히 쇼박사한테만 물어보고 바로 연락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흔쾌히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또 만들어주실 영화 또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또 이제 관객분들 가신 길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작품도 아마 호러일 것 같고요. 네, 전 다음 작품도 아마 호러일 것 같고 저도 원래 이제 삼국지 전에 썼던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호러를 할지는 아마 거의 방향 정해지 못해서 새로운 호러일 것 같은데 그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써놨던 글을 다시 읽으면서 못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마 호러 영화를 또 날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러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만들어 본 것 같고 저도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앉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니죠.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장르 영화, 호러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요즘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호러 영화를 정말 많이 만드시고 제안도 많이 받으실 거고 기회도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또 한동안은 우리 이제 장르가 특히 공포 영화가 한동안 굉장히 좀 많이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공공연하게 두 편다가 이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살먹치는 지금 너무 잘 돼서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 김연아 감독님은 이게 이제 개봉 첫 주일에 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셔서 두 번째 주에 조금 더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한 다음 영화로 더 이어지고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주변에다가 좀 웬만한 극장에서 바라라고 좀 해주셔서 몇 명이라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다 90년대생 감독님들이세요. 지금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알만한 감독님들이 뭐 큰 영화제라고 하지만 또 우리 뭐 장재현 감독님이나 한준희 감독님들은 80년대 초반생들이시거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활동을 한참 해야 되는 젊은 감독들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보여주시면 요 다음 한국 영화는 또 우리 이분들이 또 책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박수 보내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